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또 살펴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짤막하게 한번 전달토록 해보겠습니다. 내일 장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궁금해지고 그리고 좀 올라야 할 텐데 또 떨어지면은 많은 분들이 또 실망을 하니까 저도 그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단기간 내에 그 승부를 띄우면 안 돼요. 승부수 띄우면 힘듭니다. 결국은 투자 마인드가 아니고 이제 투기적인 마인드로 변질이 됩니다. 투기적인 마인드로 변질이 돼가지고 점점 사람이 피폐해져요. 피폐해지니까 절대 그렇게 투자를 하지 마세요. 긴 안목을 갖고 조금씩 모아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율이 있겠지. 그러니까 뭐 목표라고 하면은 뭐 수익률 막 50%, 막 25%뭐 그렇게 정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낫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10년, 뭐 20년 이렇게 하겠다는 분도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그냥 뭐 연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수익률 목표가 훨씬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 있으면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권의 이자 놀이를 경고를 했어요. 국내 금융권 이자 놀이, 은행들한테 좀 한 소리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오는 28일에 금융권 협회장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소집을 해서 투자 확대, 하여튼 생산적인 금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니까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는 28일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이 금융권의 협회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이랑 주요 금융협회 간의 소통 과정에서 회동 일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답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 발언 이후로 금융권 의견 수렴 차원에서 긴급히 잡힌 거라고 알려져 있고,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권을 향해 가지고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봐도 은행들이 너무 심해. 이자 놀이가 너무 심합니다. 대출이자는 높게 잡고 예금이자는 작게 주고 예대 마진을 좀 약간 너무 벌려가지고 크게 잡는다 해나? 하여튼 예대 마진 차로 해가지고 너무 이자 놀이를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서민들 얼마나 힘들어요. 대출 이자 많이 내려고 하면은. 그런데 예금은 아주 쥐꼬리 많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요즘 타겟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돈 많이 벌잖아, 또. 돈 많이 벌고, 뭐, 명태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은행원들 보세요. 퇴직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국민들 피 빨아먹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놀이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경고인 것 같아요. 경고. 하여튼 그렇게 해야지, 투자를 해야지 이제 국민 경제 파이도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지 않겠냐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권의 예대 마진 예금금리랑 대출금리의 차이에 의존하는 대신에 생산적인 금융으로 바뀌어라, 전환해라, 그런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네요. 특히 AI 등 미래산업과 벤처시장, 자본시장 이렇게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 영역으로 제시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 금융권 역시 627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공급 목표가 그 반토막 나다 보니 기업대출 등을 늘릴 유인이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현재 구상 중인 100조 국민펀드랑 이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도 간담회에서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AI하고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재원 마련을 위해서 50조 정도 규모의 첨단 산업 기금을 이 모 펀드로 두고 뭐 금융권이나 일반 국민 등 그 민간 매칭으로 규모를 키우는 방식을 현재 구상 중이죠.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금융권의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 등을 이어갈 거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금융권 안팎에서는 기업이나 그 벤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이 건전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대출의 그 위험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게 적용이 돼가지고 은행이 자본 비율 관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은 대출 위험 가중자산 산정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고 부동산의 대출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선을 높이고 정책 펀드나 벤처 투자 관련 위험 가중치는 낮추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관련 내용을 조만간 확정 지을 거라고 하네요. 하여튼 참 은행은 이자놀이. 앞으로 은행 금융권은 좀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네요. 이자 또 대출 이자를 좀 낮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또 금융주에 또 주가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금융주 위축되겠죠. 위축돼가지고 그러면 결국 주가가 또 밑으로 빠지는 그런 현상도 보일 겁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어. 금융주 주가 보세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다들 지금 뭐 좋죠. 기분 좋은데 대통령이 또 이렇게 해버리면 주가가 또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놀라운 소식인데 미국 뉴욕 증권가가 이제 24시간 주식 거래를 일상화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영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도 주식 거래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더라. 자본 유치 경쟁에 박차를 가는 거죠. 미국 이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던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는 현재 주식 거래 시간 연장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네요. 실제 관련 사정의 그 밝은 소식통이 지난 21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24시간 거래든 거래 시간 연장이 되든 간에 확실히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 상업적, 정책적, 규제적 측면에서 주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이어 22일에는 유럽 최대 증권 거래소 중에 하나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 유럽 지사의 현물 주식 부분의 그 책임자가 방송에 출연해서 거래 시간 연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 중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스위스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그 SIX 그룹도 ETF나 파생상품 등을 중심으로 거래 시간 연장을 검토 중이라네요. 신흥국 주요 거래소에서도 현재 비슷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도 그 주시장 운영을 위해서 기존의 2세션 체계에서 이제 3세션이죠. 이 3세션 체계로 변경이 되고 미국 증시의 24시간 거래 도입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달 23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도 24시간으로 거래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국에서도 올해 초에 대체거래소 출범과 한국거래소의 금융 파생상품 시장 야간거래 개시 등으로 사실상 12시간으로 거래 시간이 늘어난 가운데 미국처럼 24시간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럼 24시간 동안 계속 투자한다는 거야? 참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촉발한 미국에서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일간 거래 시간을 현행 16시간에서 22시간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고 나스닥도 내년 하반기부터 거래 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그 자금이 미국 쪽으로 좀 많이 몰려가는 거 아니냐. 특히 아시아권 거래소 입장에서는 미국으로의 증시자금 이탈이 더욱더 가속화될 여지가 크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거센 한국 증시의 탈중국이 아니 진짜 탈국장,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탈국장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온다고 합니다.
뭐 이런 소식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녁 맛있게 드세요.